안녕하십니까. 작은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바로 이 책입니다. 지은이는 켈리 최 사장님이에요. 켈리 델리라는 회사를 창립하신 켈리 최 사장님이고, 제가 이 책을 오늘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 원래 이 책을 사서 책장에 오랫동안 꽂아놨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도전과 모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도전과 모험을 할 때 한번 큰 시련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으실 것 같은데,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실패와 좌절, 그러한 좌절을 통해서 얻어냈던 어떤 삶의 경험들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어떤 자기계발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걸 직접 경험으로 체험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저는 일단 이 제목보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문구 있죠.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그걸 시작해야 될지 다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책장에 있던 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나서 굉장히 잘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일단 켈리체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회장님이죠. 켈리체 회장님이 과거에 본인의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켈리체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어떤 비전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비전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일단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시련을 겪었던 이야기와 그 시련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갔을 때 그 마음가짐과 행동들에서 가장 많은 어떤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가장 좋은 어떤 문구의 의미들과 켈리체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책을 한번 펴볼까요? 페이지는 18페이지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업에서 크게 실패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어떤 불행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죽기보다 싫은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그런 큰 실패 속에서 지인을 만나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역시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에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모였을 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왜 요즘 명절 때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타지에서 다 모인 친구들 모이는데 왜 안 나올까? 라고 했을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겠지. 그럴 때 굳이 꼭 부르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았고,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 저 역시도 그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고문과 같은 일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그런 힘듦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친구인데 넌 왜 그랬냐,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왜 부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는 정말 와닿는 이야기죠. 사실 이건 한번 어떤 큰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의 느낌은 정말 책에 나오는 말처럼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때 켈리체 회장님은 지인을 만났고 지인과의 긴 시간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저 커피 값은 누가 낼까? 예전에 한번 켈리체 회장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고 우연히 이제 그 켈리체 회장님의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강연을 같이 들으러 갔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서도 울컥했다. 이제 그게 공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말 힘듦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이해되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다시 그때 들었던 얘기 말고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얘기를 그때 강연에서도 똑같이 하셨는데,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온통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이 커피값은 누가 내는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시련이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겪으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고, 겪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이러한 시련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설 때가 되신 거죠. 그때 이야기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자기 객관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 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힘듦이 찾아왔을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여기에서도 쓰여 있었던 것처럼 2년 동안 스스로 물어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 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이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과연 내가 여러 사업에서 실패라는 부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기가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애써 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과거의 어떤 나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그 지금 현재의 내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라는 걸 생각하고 찾아내고 또는 적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실패 속에서 무엇을 얻는가는 바로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의 실패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명확함 속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 그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큰 실패 속에 있었던 켈리체 회장님이
그러한 2년 동안의 자기 스스로의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깨닫고 자기가 도대체 언제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스스로가 찾아서 인식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상세한 이야기들은 이 책을 직접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옛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 우리가 흔히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도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만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때 좀 더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손자병법이나 이런 병법류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시작은 어떤 전법이나 전술에 있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전쟁이라면 우리 국가, 우리 군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의 국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를 하죠. 그래서 적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하더라도 100전 불태라 그랬거든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는가, 그리고 조사하는 거죠. 그건 물론 나 자신의 역량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확실히 이러한 인식 자체는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이런 자기계발 서류를 쓰시는 분들 혹은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의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 중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고전 속에서 나오는 말들과도 굉장히 일치하죠.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이 바탕에 됐을 때만이 그 나중은 나중에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장 수반이 돼야, 기본으로 밑에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건 결국은 이러한 철저함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무턱대고 많은 용기를 가지고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시작과 함께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와 더불어 내가 준비하고 조사하는 철저한 그 준비 과정, 이러한 준비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그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네요. 자, 그렇게 챕터가 넘어가면 괴롭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괴롭다. 특히나 그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이 책을 볼 때 저는 그냥 이것이 제 자신을 보는 책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언제나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괴롭더라도 참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과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것,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있었던 실패의 원인들과 여러 가지들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돌이키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애써 외면하고 싶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나 이번 생은 실패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한 실패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하죠. 그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고 그 원인들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 혹은 인생이라면 인생에 대한 부분, 뭐 연애라고 하면 연애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패적 원인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켈리체 회장님이 정말 그대로 겪은 그대로의 내용이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실패의 원인을 찾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켈리체 회장님의 본인의 어떤 사업, 그 실패했을 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을 살펴보신 건데, 이러한 살펴보신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다른 상황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용기 내서 시작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다르시겠지만 굉장히 냉철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켈리체 회장님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물론 내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채용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는 본인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어떤 관계적인 문제, 어떤 인간적 관계적인 문제였고 보다 좀 더 그 사업적 분야에 있어서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해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확인해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각자의 원인들은 다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용기를 내시고 꼭 한번 짚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짚어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에 나오는 켈리체 회장님이 본인이 짚으셨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서도 어떤 힌트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그 큰 실패 속에서 원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던 켈리체 회장님의 이야기가 89쪽에서 저는 굉장히 한번 딱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잘 나가던 때를 내려놓고 현재의 나에 집중해보는 것. 과거의 실패라는 부분은 실패가 나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 실패만 빼면 사실 과거의 나의 좋은 것들만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그 과거의 실패 속에서 이어져 오는 현재의 나의 힘듦을 내려놓고 싶은 게 사실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나에 집중하면서 그 현재의 나에서 과거의 원인들을 찾아보는 내용인데 이건 정말 용기입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나오는 제목에서도 딱 한 칸만 더 내려갈 용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딱 한 칸만 더 올라갈 용기가 아니라 내려갈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내려갈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나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의 어떤 다양한 나이대와 다 다르겠지만 이 켈리체 회장님이 이 책을 쓰셨을 때가 40대죠. 그죠? 이 성공을 했을 때도 이미 40대였고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미 40대에 접어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 그리고 10억 원의 빚을 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여성. 와, 그때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40대에 접어든 한국인의 10억 원의 빚을 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한국의 여성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것이 본인의 그 당시의 현실이었고, 그 현실에서 마주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인정 속에서 본인에게 현재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 나의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정말 한번 나락으로 사람이 어떻게 툭 떨어져 버리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시야를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나, 과거의 어떤 나가 아닌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 목록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말이 와닿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출발을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본인은 시작하셨다 그래요. 사업은 망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으니까 집이 있었고, 그 집을 가지고 어떤 민박 같은 시스템, 프랑스니까 어떤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눈이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의 의식을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어떤 태어난 곳도 그렇고, 그래서 경상도, 그리고 장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내려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물론 지금도 그 부분을 내려놨다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단계 다음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들고 의식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때 딱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야나두 그 대표님이 본인이 이제 인생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때, 그 야나두 대표님은 하루에 양치를 3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공도 작은 성공들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고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굉장히 높은 목표에 두고 나서, 그리고 그 높은 저 고지와 목표를 향해서 쫙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두고 하루하루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불 개기, 그리고 일어나서 항상 오전에는 다이어리를 펴서 그날에 할 일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하기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하루 미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것부터, 뭐 야나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양치 3번을 꼭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작은 어떤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의식, 이러한 공통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로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자기 개발서들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에서도 보면 처음 시작을 작은 성공을,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성공 습관을 기르는 것 같은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켈리체 회장님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 스텝씩 나가기 시작하면 기적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켈리체 회장님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에 나오는 가장 작은 것을 시작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러한 어떤 움직이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인데, 제가 습관이 잘 움직이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게으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작은 시작을 하신 어떤 켈리체 회장님의 이야기가 책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음 챕터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페이지 92쪽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네요. 목표를 먼저 잡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 일단은 크게 실패를 했고 그 실패 속에서 굉장히 좌절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좌절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나는 다시 일어서서 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과거의 잘못된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봤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내가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 다 40대 후반의 이야기죠. 40대 후반의 나이가 아니라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발생한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20대나 30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40대, 50대라고 하시더라도 결코 늦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어떤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증명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켈리체 회장님의 어떤 목표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행복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하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장기적인 목표로 일단 연매출 10억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행복해지기 위한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멘토나 어떤 TV 방송에서 요즘 많이들 나오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우리는 정작 무엇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무엇이 내가 행복한 일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4살 때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천재들과, 그리고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같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밖에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굉장히 흐르는 물살이에 떠서 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를 사업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였고,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했을 때 만족스러울 수 있는 일이 바로 초밥을 만드는 거였다고 하네요. 일단은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지는 일을 했을 때,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일을 했을 때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그죠? 저 역시도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책임지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내가 책임지는 일을 한다는 게 내 체질에 안 맞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저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렇게 본인의 어떤 목표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자기 스스로 책임질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었다.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과 같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같은데, 저도 이제 항상 요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이고 싶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어떤 분야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 관련 서적을 100권 정도 읽었는가 라는 일이겠죠. 과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100권의 책이 읽어지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요청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중반쯤에 접어드는 131페이지에 가면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멘토를 만들어가죠.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요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는 아기를 보고 엄마들은 아기도 달래주고 이 아기가 배가 고프다는 걸 엄마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들에게 우유와 젖을 주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부터 요청하는 것,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은 운전을 하다가 모르는 곳에 가면 잘 묻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이제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를 하고 싶은데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메일이라도 한번 써볼까? 전화번호라도 한번 찾아서 문자를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 관련 전문가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강의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거나 하는데, 이렇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혹은 직접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로 요청을 하는 일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때 켈리체 회장님은 후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요청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싶으면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때 스티븐 잡스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여기에 적어 놓고 이 켈리체 회장님이 본인이 찾던 전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부분을 찾아가고 메일도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꼭 사업적인 부분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삶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멘토를 찾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스승과 함께 좋은 친구, 스승으로부터 어떤 것을 묻고 배우고 친구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조언과 도움이 가장 좋은데 그런 멘토를 얻기 위한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전문가가 이미 성공적으로 걸어간 길에 대해서 그대로 그 부분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용기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용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객관화해서 파악을 하는 것. 그 부분이 실패를 통해서 그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섰던 켈리체 회장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까지도 그런 용기들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 책을 읽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뒤로 가면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있어서의 본인 회사의 어떤 비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에 물론 후반부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구절들을 빼곡하게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켈리체 회장님의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 이 도시락을 파는 켈리들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국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때가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맞네요. 2017년 10월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2018년도에 켈리체 회장님과 어떻게 잠깐 그 부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을 때가 이제 2018년. 이때까지 이제 거의 아마 연매출 4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의 숫자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에게 어떤 큰 힘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도움은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큰 실패를 한번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굉장히 큰 좌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나이가 벌써 40대에 접어 들어가는 나이가 됐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것도 솔로로 아직 연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가정의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힘든 일을 충분히 겪을 시간은 필요합니다. 나의 힘듦을, 그것을 억지로 그 힘듦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은 힘듦을 충분히 힘듦으로써 가질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서야 할 때 내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어떤 회복의 탄력이 붙는 상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 켈리체 회장님이 바로 그 40대에 10억의 빚을 진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있으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어선 거죠. 저는 책을 통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전 과거의 나의 실수나 어떤 후회가 됐었던 잘못들이 무엇이었는지 냉정하게 그것들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그 파악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작은 성공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성의 목표를 충분히 설정해서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책의 중반 이후는 켈리체 회장님의 성공,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초반으로 시작해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다국적으로 꾸려나갔고,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켈리체 회장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행복한 삶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역시 이제 이 책을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체크를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체크된 부분들을 원래는 챕터별로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서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A4 용지에 정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책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쭉 보면서 그 챕터들의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모두 켈리체 회장님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팔든 대한민국에서 사과를 팔든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어떤 좌절이나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직 성공을 꿈꾸고 있고 이제 갓 도전을 시작하는 40대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들 위주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편으로 작은 책방 책 읽어주는 어떤 남자 시리즈 같이 돼버렸는데,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고, 기회가 되면 다른 많은 고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책을 통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체,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이었네요. 다산 3.0 맞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은 책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다시 즐거운 독서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관심이 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